결혼 1년 차인 은혜 씨. 연락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없으면 어쩌려고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실은 내색도 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은혜 씨는 혼자 집에 있다가도 시어머니가 오시는 건 아닐까 불안해집니다. 재민 씨는 동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친해진 뒤로 부탁이 많아졌고 사적인 자리도 잦아졌죠. 매일 보는 사이라 거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늘 절친과 통화하는 진호 씨. 친구는 통화 내내 직장 생활이나 자신의 아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바쁩니다. 진호 씨는 불평을 들어주느라 진이 빠졌지만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친구의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는 14년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바운더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바운더리란 타인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하고 거절할지, 나의 요구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경계로 인간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한 거리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바운더리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억울한 감정이나 좌절감, 짜증, 분함 등을 느끼게 되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반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과 거리를 두고 철벽을 쌓는다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바운더리를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하고 행동하라. 바운더리 설정의 첫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면 오시기 전에 전화 주시면 좋겠어요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혀야 당신에게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안 괜찮은지를 상대가 오해하지 않습니다. 직접 말로 바운더리를 전했다면 행동을 통해서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바운더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바운더리를 고수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손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서요. 서로 편한 시간을 정해볼까요? 사람들이 당신의 바운더리를 침해하고도 슬그머니 넘어가게 놔두지 마세요. 한 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바운더리는 관계 속에서 계속 침해받게 됩니다. 바운더리를 존중받으려면 행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간 바운더리를 설정하라. 시간 바운더리에는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 남들에게 얼마나 시간을 내줄지, 자유시간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일과 여가 생활의 균형을 잡는 일은 물론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할 시간이 없다면 시간 바운더리를 침해받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거나 들어주고 싶지 않을 때, 또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이 줄어들 때는 거절해보세요. 편안한 관계와 원활한 업무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입니다. 우선 나부터 챙기세요. 일에서도 그나 그들이 아닌 당신을 중심에 두어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최후 통첩하기. 최후 통첩은 정해놓은 결과에 자신을 맞추든지 아니면 무조건 따르든지 하라고 상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최후 통첩을 해놓고 내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위협에 불과합니다. 자신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지켜줄 리 만무하죠. 바운더리를 지키겠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세요. 단 최후 통첩은 위협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운더리를 일관성 있게 말하다 보면 당신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사람들도 당신의 바운더리를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의 안전거리에서 자기 중심을 찾는 바운더리 심리학. 나는 내가 먼저입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